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퇴근길에 만나는 사이언스, 한 주간의 과학 이슈 전달해드립니다. 퇴근길 과학 감성,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지난주 암호화폐 첫 번째 시간 가졌는데 암호화폐 개념과 블록체인 원리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서 알아봤고요. 오늘 2부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분은 지난주에 이야기를 다 하지 못했던 블록체인 기술의 의미랑 채굴에 대한 이야기 좀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예, 지난주 채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다가 그쳤었는데 우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저번에 궤도 씨가 카톡방에 비유해서 사람이 많이 참여할수록 신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암호화폐를 준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채굴의 정의부터 갑시다 그러면. 일단 채굴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은 그 복잡한 연산 문제를 풀어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는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채굴용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한다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계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수치가 있는데 이거를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활용해서 누구보다 빨리 찾아내야 되는 거고 새로운 블록을 생성한 사람만 그 보상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퀴즈쇼 같은 건데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채굴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답을 찾은 사람이 손을 들고 혹은 부저를 누르고 답을 말하면 그 사람만 보상을 가져가는 거죠. 보상으로 코인이 떨어진다. 근데 그 채굴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가 품귀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고속 연산을 해야지 이 손을 들고 보상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지는데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인 컴퓨터는 CPU가 이제 주로 이 계산을 하죠. 근데 GPU라고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냐면 CPU는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범용 연산을 잘하는 제너럴리스트고 이 GPU는 화면에 픽셀을 출력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픽 카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속 연산을 동시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데 특화가 돼 있죠. 굉장한 스페셜리스트죠. 그래서 GPU가 채굴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품귀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뭐 반에서 1등하는 사람이 이제 전 과목 다 고르게 잘하긴 하는데 어떤 친구는 수학만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GPU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채굴에 특화된 부분이라서 잘 맞아 떨어지는 거. 근데 일부 암호화폐는 지금 그래픽 카드로도 채굴이 어려울 정도로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전용 채굴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것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가격이 올랐다면서요? 많이 올랐다가 전용 채굴기가 등장하면서 이제 그래픽 카드는 좀 돌아갔고. 전용 채굴기가 등장하면서. 용도랑 다르게 쓰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제조사들의. 그런데 그 뭐 중국이나 어떻게 뭐 채굴 장소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 보면 컴퓨터가 뭐 수십 대 수백 대 이렇게 막 돌아가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얼마나 고속 연산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빠르게 복잡한 연산을 할 수 있느냐인데 수많은 컴퓨터가 모여 있다라는 건 결국 굉장히 많은 머리가 모여서 이제 함께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모아놓은 거고, 그래서 채굴을 하게 됐죠. 채굴 때문에 환경오염이 된다 이런 말은 뭡니까? 이게 또 일단은 환경 오염이라는 게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면서 에너지를 활용하고 에너지를 쓰면서 거기 어떤 우리의 여러 가지 자원이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가 에너지를 내놓고 그 자원이 이제 쓸 수 없는 에너지가 자원이 돼버리죠. 근데 결국 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이 계속 고속 연산을 하다 보면 이 장비가 고장이 날 거고 또 만드는 동안에 또 뭐 전기도 많이 쓸 테고. 전기도 많이 쓰고, 전기가 들어갈 일단 에너지가 쓰고 이 장비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에너지 들어가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환경 오염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환경 오염 이야기한 것은 정말 환경 오염을 생각해서 그랬는가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그 비트코인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시스템을 한 이유가 이게 되게 친환경적인 느낌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암호화폐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친환경적이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어쨌든 채굴을 하면 남들보다 빠르게 채굴을 하면 보상으로 암호화폐 이득이 생긴다. 그렇죠.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개발자의 목적과 부합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 일단은 그 원래 개발자였던 이 나카모토 사토시 같은 경우는 이걸 만들게 된 이유가 우리는 이제 굉장히 안정된 국가에서 안정된 금융 시스템을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꽤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이 금융 시스템이 안정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이 갑자기 망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검증된 정보들은 사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도 보증해주지 않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뭐 국가나 기관이 보증해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 모두가 보증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나온 게 이 블록체인에다가 그 보상의 암호화폐가 있는 건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목적 자체가 굉장히 인류애적인 목적이었을 거예요. 이걸 굉장히 시장의 논리로 돌아가게 만들겠다라는 거였으니까. 예, 근데 결과적으로 과연 이분이 원하던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건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요. 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이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걸 먼저 알아보려면 암호화폐 거래소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말 그대로 거래소인 거죠? 그렇죠. 거래소인데 이게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야기하려면 또 지갑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암호화폐 채굴을 하지 않습니까? 채굴을 하는데 결국은 이 채굴하는 것이 우리가 이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거잖아요. 이게 금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금광이 처음 만들어지면은 그래서 금을 캡니다. 처음에 쉽겠죠. 뭐 때리는 대로 금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캐다 보면은 점점 금이 없어질 거고 나중에는 막 가생에 붙은 것들도 다 긁어내고 막 이렇게 해서 금을 모아야 될 텐데 경쟁도 붙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 금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채굴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굴이 어쩌면 금하고 굉장히 비슷한 과정인데, 이렇게 채굴된 금이 그럼 어디로 가 있느냐, 이 암호화폐 어디로 가 있느냐, 혹시 어디로 가는지 아시겠어요? 어디로 갈까요? 컴퓨터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채굴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아까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푼다 그랬잖아요. 연산을 풀게 되면 이 생성된 블록에 대한 일종의 그 권한을 갖는 거죠. 그때 받게 되는 게 이제 주소와 이 암호화 키값입니다. 이게 일종의 그 지갑 역할을 해요. 내가 주소와 암호화된 키값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이게 내 건 거죠. 그 키값도 있으니까 언제나 거기 가면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키값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블록을 생성하는 데 성공했을 경우에 받게 되는 거고, 이게 전 세계 네트워크에 보관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도 그 돈이 은행 어딘가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저기 퍼져 있다가 내가 인출할 때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은행에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거, 어느 시점에서 오는지. 그런 거랑 비슷한데 결국 거래 장부가 이제 블록체인인 거고, 여기에 해당해서 이제 누구나 이 내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이 키값을 받게 되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네네네. 이제 뭔가 조금 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키값을 갖다가 종이에 적어요. 그럼 이 종이에 적힌 키값은 이게 이 종이가 내 지갑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키값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뭐 오프라인 형태의 종이 지갑뿐만이 아니라 뭐 모바일 형태도 있고 웹 형태도 있고 하드웨어 형태도 있고 뭐 USB에 저장해 놓을 수도 있고 컴퓨터에 다운로드해서 뭐 데스크탑에 저장해 놓은 지갑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이런 다양한 종류의 지갑들로 보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값을.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주식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거래소 쪽에 보내고 거기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다시 내가 이걸 가져올 때는 또 거래소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죠. 이걸 모아서 중개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개 역할을 하는 거래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문제가 터지는 곳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전을 요구했는데 해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해킹 당해서 코인이 다 사라진다거나. 그런데 아까 블록체인 기술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술이 있으면 해킹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뭐 해킹 당했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는 왜 일단 이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냐면 이 해시값이라는 게 있어요. 해당 블록 해시값. 해시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하나로 좀 통일시켜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일단 블록을 생성하는 그 블록체인 기술의 거의 핵심 기술인데, 이 해당 블록의 해시값을 통해서 연결된 모든 블록 정보를 연쇄적으로 해커가 바꿔야 돼요. 이걸 다 바꿔주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검증을 통해서 알아내게 되고, 근데 재밌는 건 이게 10분에 하나씩 블록이 생성돼요. 근데 이거를 그 시간보다 더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위조를 해야 되는데 현존하는 최고속도 슈퍼컴도 이건 불가능한 거죠. 즉 이 말은 위조는 불가능하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는
이 암호화 키를 내가 갖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이거에 대한 보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종이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우리 집 금고에 넣어놨어. 예. 도둑이 들어서 그걸 가져가잖아요. 예. 그 사람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이거를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거를 들어와서 빼간다던가. 예. 이렇게 되면 사실 아니면 이것도 있어요. 암호화 키를 찾아내서 거기다 암호를 걸어버려요. 랜섬웨어처럼. 그다음에 이거를 풀어주는 대가로 몸값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그 키값을 예. 해킹하게 되면 알 수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거래소가 우리의 그 키값을 아마 암호화해서 갖고 있을 텐데 예. 이것은 굉장히 모듈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을 해도 은행이 우리의 비밀번호를 다 알 수 없잖아요, 절대. 예. 왜냐하면 암호화돼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소가 그걸 갖고 있으나 그거를 알 수는 없을 텐데 그 부분이 이제 개인의 부주의 문제냐, 거래소 시스템의 문제냐, 뭐 암호화의 문제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복잡하지는 어쨌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여기서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이 정부에게 예.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보호합니까? 제가 봤을 때 방법이 마땅찮은 것 같은데. 뭐 아주 뭐 섬 같은 데를 하나 사가지고 예, 종이에 적힌 키값을 모아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예. 어려운 일이죠. 예. 그렇게 쓰기에는 너무 많은 용처가 있으니까 재화에. 예. 예. 근데 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거래된 암호화폐보다 한국에서 거래된 암호화폐가 10% 정도 비싸다.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거래를 제가 해보진 않아서. 예, 기술적 부분 알고 계시군요. 예, 우리 고슴도치님께서 유튜브로 예. 어렵다, 그냥 주식 할래요 하는데, 예, 이 암호화폐 투자는 웬만하면은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변동값이 너무 커서 뭐 일종의 도박 사행성 이렇게 또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일단은 이거를 실물 화폐랑 가치 교환을 한다는 그 개념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죠, 바로 그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면 체제나 국가나 시스템이 바뀔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건데 우리 마리 큐리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여성 과학자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 오직 우리가 이해해야 할 대상만 있을 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암호화폐라는 거, 블록체인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나면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이해보다는 이게 뭐 미래로 가는 대체 화폐다라고 얘기하면서 현존 화폐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하게 생기는 건데. 그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미 지금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작을 했고요. MIT 뭐 경영대학원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술을 이해해야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도 이번에 뭐 블록체인 기술 공부했다고 하대요. 많이 해야 됩니다. 2-3시간 공부한 것 같던데 이번에 가서. 그래서 짧게라도 공부할 수 있게 저희가 소재를 던져드리는 역할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암호화폐 3편은 다음 주는 어떤 얘기입니까?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지금 투자냐 투기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연 실제로 뇌에서 이게 투자냐 투기냐에 대해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우리가 그럼 어떤 형태로 나아가야 하나 현재 상황과 우리의 이 대책들 이런 것들 좀 과학적인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재밌겠네요. 다음 주도 역시 재밌을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암호화폐 관련해서 저희랑 인터뷰했던 우리 고란 기자 암호화폐 전문가 이번에 상당한 손해를 봤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가도 손해보는 시장이니까 함부로 뛰어들면 남들 다 한다고 하면 손해볼 수 있으니까 조금 신중하게 투자를 해보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퇴근길 과학갬성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